다음은 이제 주부, 중부지방입니다. 예, 주부에는 최대의 공업도시인 이제 나고야시를 비롯해가지고 나고야시가 이제 뭐 아이치현 쪽으로 들어가는데 니이가타현, 위에서부터 니이가타현, 도야마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에서 뭐 9개의 현이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우시와 시조가시에 이제 후지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연안 쪽에 이제 이시카와 현이 있고요. 이 이시카와 현은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뭐 가나자와 이렇게 있는데 태평양 전쟁 중에 공습 등에 초토화되는 것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공습이 없었던 현이라고 합니다. 이시가 현도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로 뭐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 곳이죠. 오면은. 나가노. 나가노는 눈이 많이 내리는 뭐 설국 이런 어떤 이 느낌을 받는데요. 1998년에 나가노 동계 올림픽이 열린 곳으로 유명하죠. 이 나가노에 가면은 마스시로 대본영이라고 이제 땅굴이 있는데요. 이렇게 땅굴 이런 지하방카가 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1944년 11월부터 45년 8월까지 미군의 이제 본토 상륙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대본영을 이 나가노 쪽으로 옮겨가지고 장기적인 본토 방어 작전에 대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총 연장 11.5km인데 일본이 이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두 발을 맞고 이 대본영 땅굴 작업은 약 한 70% 정도의 공경을 짓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뭐 우리 조선인이 이제 그 징용을 해가지고 한 6,000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 간부학교 유학 시절에 여기 있는 마스시로 대본영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런 우리 제3땅굴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뭐 엄청나게 뭐 한 서너 배 정도 높이나 넓이가 이렇게 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일본의 행정부를 전부 옮기려고 그랬죠. 옮기고 여기서 본격적인 본토 방어 작전을 수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땅굴을 팠는데 결국 이제 원폭 두 발에 항복을 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을 종결짓는 바람에 이 마스시로 땅굴 이 대본영은 결국 뭐 완성도 못한 채 끝나고 말하죠. 지금 뭐 관광지로서만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쪽에 길게 빠져 있는 니이가타현이 있는데요. 니이가타현에 이제 사도섬이 있고 여기가 니이가타인데 여기 이제 니이가타현은 북한의 제1교포 북송사업 기지로서 예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경봉호가 수시로 여기에 드나들고 정복하면서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실어 나누면서 뭐 고향 방문이니 무슨 방문이 해가지고 많은 이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제 자금을
북한에 헌납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짓을 옛날 북한에서 했죠. 그리고 그 니가타 이제 앞쪽으로 이제 사도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금과 은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광산이십니다. 요거는 그 이제온 에도 시대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광산으로서의 역할을 한 그런 섬이죠. 그거는. 이제 도야마 현인데요. 이 도야마 현도 이게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뭐 고풍적이고 또 뭐 경관이 수려하고 그리고 뭐 이 설경도 좋고요.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야마 지역에 저도 그 현지 그 전술토의 그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 숙박하면서 쭉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게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으로 이제 훅부이 지방, 훅부이 지방도 여러 가지 볼만한 그런 관광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뭐 저는 뭐 훅부이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보시다시피 뭐 은은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미해현인데 여기도 이제 태평양에 그 이세만을 이제 끼고 있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세 반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반도는 이세 반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세 신궁이라고 있죠. 이 이세 신궁은 에도 시대부터 이세 참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이제 신궁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쪽 지역에 가면 이세 신궁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마나시인데요. 야마나시는 보면 사이타마, 그리고 도쿄, 가나카와, 시즈오카, 나가노현 이런 여러 가지 현등까지 경계선을 접하는데 이 경계선이 이제 거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일대 뭐 후지산이라든가 아스카다케라든가 일본의 나말푸스 등 해발 2000m를 넘는 이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후현이고요. 뭐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뭐 아주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늑하게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순수한 전통 마을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기후 지역도 상당히 경치도 좋고 관광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아이치현. 이 아이치현에 이제 나고야가 위치하는데 이 나고야도 이제 나고야는 옛날에 그 도쿄와 교토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해서 뭐 중간 서울이죠. 그러면 중경이라고도 했고요. 인구 226만 명의 이제 나고야시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도메이 고속도로라고 일본의 최초의 그 고속도로가 생길 때 이 동경과 나고야 간의 나고야서의 어떤 고속도로
이게 1964년 그간에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일본이 예,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그 선진국가로 이제 도약을 하는데요. 그 최초의 고속도로가 바로 이 나고야까지, 이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고속도로가 이어져 그러한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부지방의 여행을 끝내고 다음은 긴키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키는 이제 간사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오사카와 교토의 이제 두 개의 부, 우리로 치면 뭐 광역자치시 정도, 직할시 정도 되겠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나라, 뭐 고베, 이런 이제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여기가 이제 과거의 수도권이었죠, 긴키 지역은. 그래서 이 일대에서 일본 고대 국가, 고대 문화가 싹트고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관광을 가시면 또 교토와 나라는 또 필히 들리는 이제 코스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에는 두 개의 부외에 이제 현이 미에현, 사가현, 그다음에 이제 효고현, 나라현, 오카현에서 5개의 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니조성, 그다음에 오사카의 오사카 성의 모습이죠. 자, 교토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교토는 전통, 우리 경주 같은 거는 고도의 도시이고, 뭐 천황의 권력이 계속 교토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교토는 이제 평양경 시대부터 이제 나라에서 교토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마카노 막부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1192년 가마카노 막부가 성립되기 전까지. 여기에는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그 니조성이 이제 아주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 일본 제2의 도시이죠, 보면. 오사카 성을 1583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을 했는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사카 성은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뭐 당시 어떻게 그 돌을 옮겼을까 할 정도로 막부 권력의 그 위대함,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일본 전국에 있는 그 아주 엄청난 그런 돌을 가지고 또 그걸 운반하고 해서 이제 오사카 성에 이제 석벽을 쌓았죠. 이제 오사카 지역은 여기 이 지역에 또 뭐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1교포가 제일 또 이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죠. 보면 예전에 이제 오사카 쪽에서부터 쭉 우리 제1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오사카로의 이제 하늘길은 과거에는 오사카 국제공항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이 생기고 나서 간사이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오사카 국제공항은 뭐 국내선 정도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죠. 일본의 고대 국가가 싹 텄던 것이죠. 보면 야마토 정권, 야마토 국가, 대화 정권이라고 그러죠. 또 이 아스카 문화, 아스카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라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평성경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나라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교토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평양경 시대인데요. 이 나라 지역을 대표하는 절로서 도다이지가 있네. 도다이지, 동대사. 세계에서 이 대불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로
이 대불전원에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비로전화불의 청동 대불이 있습니다. 여기 나라 교토 지역도 문화 탐방을 하고 일본 관광을 하면 꼭 들리는 지역이죠. 다음에는 이제 나라 북쪽으로 시가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현의 특징은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 비와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와 호수의 넓이가 670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도가 379평방킬로미터고요. 스시마가 696평방킬로미터인데 뭐 거제보다는 당연히 훨씬 크고 아마 스시마 정도 섬의 크기의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와호는 산업용수는 물론이고 그 인접되어 있는 부나 현 주민들을 아우른 약 1,400만 명의 식수를 제공하는 수원지가 되고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카로와 탕가니카에 의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호수이고 약 4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오사카 이제 서쪽으로 효고현이 있는데요. 효고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베가 있습니다. 고베는 우리나라 이제 총영사관인데 한 30년 전에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고베 대지진, 한신 대진이라고 하는데 1995년 1월 17일입니다. 이때의 지진은 그야말로 직강화형의 땅이 직강화로 막 움직이는 그런 아주 수직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지진이어가지고 이쪽 일대 그 고베시가 완전 파괴됐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엿처럼 다 휘어지고요. 그 당시에 5,500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큰 지진의 그런 역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맨 남쪽에 이제 와카야마가 있는데 와카야마의 분위기는 이와 같습니다. 와카야마의 면적 중에 4,7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800평방킬로미터가 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산지가 있는데 또 대봉산맥이 또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이러한 이제 많은 산들이 있어서 그런지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긴키 지방에서는 인구가 제일 작고 한 100만 명 미만인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혼슈 맨 이제 서쪽 서남 쪽인데 여기 주코쿠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도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야마구치현 해가지고 5개 현이 있습니다. 여기 별표로 된 구레시는 군사적으로 이 세토나이까지가 있는데 이 세토나이 해를 해협 방어 및 이 지역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이 이제 해상적인 이제 전력이 지방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죠. 오카야마현입니다. 오카야마현에 여기입니다. 일본 3대 정운전의 고라쿠현이 하나 있고요. 88년에 시코쿠와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어 가지고 도토리현, 시마네현과 연결하는 간선 철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코쿠라든가 시코쿠 지방의
거점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일본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현,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현입니다. 또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어서 이제 또 뭐 사구가 또 유명하다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뭐 다이센산이라는 한 1700m 정도의 산이 있는데, 후지산과 견줄만한 명산이라고 합니다. 맨 남쪽이 이제 야마구치. 야마구치의 맨 또 이 끝단 부분에 이제 시모노스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시모노스키 조약으로 좀 유명한 곳이죠, 보면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1895년에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를 했죠. 이때 이제 청나라의 그 리용장과 일본의 또 히로무미가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일본은 이때 조선을 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주독립시켜라,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애교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요. 청으로부터 완전 자주 독립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이제 일본의 입지는 이제 더욱더 이제 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시마네현이 있는데요. 이 시마네현에는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현입니다. 시마네현에서 한 157km 되는 것이 이제 시마네현에서 이제 옥기제도인데요. 이 옥기제도에서 157km 떨어진 게 이제 우리 독도인데요. 일본은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어는 이걸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다케시마가 여기는 옥기 지역에 옥기 제도, 역사적으로 옥기 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자, 이제 이쪽에 이제 히로시마 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원자폭탄 투하한 것으로 좀 유명한 곳인데, 그 1945년 8월 6일에 미국에서 이제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을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뭐 현장에서 뭐 거의 한 9만 명이 죽고 4개월 이내에 16만 6천 명이 사망한 그런 대참사를 맞게 되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구례에는 여기 이제 세토나이 해가 있는데, 일본 그 해상자의 이제 구례 지방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코쿠 지역인데요. 시코쿠 지역에는 이제 도쿠시마 해안을 비롯해 가지고 가가와, 고치, 에이메현, 이렇게 이제 4개의 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코쿠와 혼슈 사이로 이렇게 이제 해협이 하나 있는데, 해협이 있고 이제 해안 바다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셋도나이 해입니다. 여기는 뭐 혼슈, 또 이쪽에 이제 뭐 관동 지역, 그 다음에 뭐 여기 쪽에 이제 뭐 큐슈, 거의 이쪽에 이제 그런 그 지역의 안에 자리 잡은 바다로 일본의 뭐 지중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가가와현인데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현입니다. 이 가가와현은 이제 우동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산욱기 우동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가가와현에서는 산욱기 우동이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가가와 옛나라로 이제 산욱기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돼 가지고 산욱기 우동이라는 이런 명칭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도쿠시마. 도쿠시마도 이제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뭐 산지도 많고, 이제 이런 이제 산지를 따라 이제 급류도 흐르고 그래서 리프팅도 많이 하고, 자연 공간이 이제 상당히 뭐 아름다운 곳이죠,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서일본에서도 유수한 험한 산악지대인 시코쿠 산지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도쿠시마에는 특이하게 매년 8월 달에 대규모 축제인 이런 아오도리 축제가 이렇게 열리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한 며칠 동안,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 4일 동안 열린다고 그러는데, 일명 브라질 삼바 축제라고도 합니다. 축제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그래요. 에이메이입니다. 이 헤이안 시대 이후로 이 에이메는 어부들과 선원의 활동들이 활발했다고 하고, 또 이들은 일본을 해적과 또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세키가라 전투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게 되는데, 도쿠가와 막부는 이 지역을 자신의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갓도 요시하키라는 사람에게 이 지역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때 이제 요시하키가 여기에 이제 마쓰야마 성을 축성하고 현대의 마쓰야마시의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에히메라는 이름은 고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 사랑스러운 소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뭐 이런 그 축제, 북을 두드리면서 그해 풍년에 감사하는 이런 이제 마쓰리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코쿠면 이제 남쪽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고치현인데, 고치현에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제 도사만이 있고요. 이게 도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맹견이라고 하는 도사가 이쪽 도사 지역이 이제 원산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맨 서남단에 이제 큐슈선입니다. 큐슈에는 이제 후쿠오카 현을 비롯해 가지고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그리고 이제 저 멀리 오키나와까지 8개의 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큐슈로 가는 관문이죠. 교통 요충지이고, 항공, 철로, 육로, 해상 모든 교통들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후쿠오카에는 뭐 이런 이제 아카다 돈타쿠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또 성행을 하고 있고요. 다자유 태망구 신사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여기 신사는 메아가 절경이라고 합니다. 돈타쿠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로 일요일을 뜻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이제 에도 막부하고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본과의 무역을 허가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미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에도 시대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와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풍, 이국적인 그런 어떤 그 냄새가 좀 풍기는 곳이 이제 나가사키이고, 또 과거에 이제 천주교도들이 또 이제 나가사키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나가사키에는 그런 천주교도들이 이제 그 순교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가사키에는 또 이제 슬픈 역사가 있죠. 오는 히로시마 원폭에 이어가지고 사흘 후에 미국은 또다시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의 이름은 펜맨. 그래서 이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나가사키에 현민 6만 명에서 8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겪게 되죠. 자, 규슈 맨 남단에는 가고시마가 있는데요. 이 가고시마는 도막운동, 즉 막부를 타도하는 운동이죠. 보면. 이 도막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현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사스마 번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정한론을 주창한 사이고 다카모리는 바로 이 가고시마 출신인데요.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역할을 했죠. 보면은 이 가고시마의 남단의 이제 섬인데 여기 이제 다네가시마라고 종자도라고 있어요. 이 다네가시마에는 이제 일본 우주센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다네가시마로부터 한참이 남쪽에 아마미 군도 한 400km 정도 되는 건데 이 아마미 군도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쭉 이제 살펴보니까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이 바다 이런 뭐 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군도입니다. 보면은 이 아마미 군도는 옛날에 원래 그 류큐 왕국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류큐 왕국에서 이제 배제되었는데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군도가 이쪽 가고시마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나가사키 위쪽에 이제 사가현이 있는데 이 사가현 쪽에 이제 사세보라는 기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사세보라는 지역이 이 사세보는 주일미 해군 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그런 칠함대 전력이 이제 전진 배치되어 있고요. 또 일본의 그 해상자의 이제 사세보 지방대가 이제 여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거기 이제 스시마 해협, 대한해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해협 방위 임무도 수행하면서 이 일대에 이제 일본 해상로 확보 및 해상 자유권, 항해권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이제 군사도지로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그 사가 반대편 쪽으로 이제 오이타현이 있는데 아마 또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이제 백부 온천이 있고 또 뭐 유인 온천이 있는데 아주 그 좋은 온천들이 이 오이타현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타현의 밑으로 이제 미야자키 현이 있고요. 미야자키 현은 이제 일본 최남단에 천연 스키장이 있고 남국적인 좀 정서가 있어서 과거 1920년대는 신혼여행지로서 이제 쓰였다고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 스포츠 팀이나 골프 여행객들이 많고 그러나 이제 온천지대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도 신궁이라는 곳이 미야자키에 있는데
일본 건국 신화와 관계된 그런 이제 신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구마모토는 구마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곰이라는 것인데, 우리 곰을 뭐 영어로 말하면 구마가 되는 거죠. KOMU, 고무 이렇게 돼서 이제 구마하고 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구마라는 어떤 지명이 일본에 여기저기서 가끔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 고대의 이제 한국과의 어떤 교류, 어떤 뿌리를 찾는데 조금 뭐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지명이 되는데요. 구마모토에는 이제 구마모토 성이 있는데, 이 구마모토 성은 이제 임진왜란 후에 이제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임진왜란 후에 조선인들이 강제로 징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인들이 징용돼서 구마모토 성을 축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예, 오키나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안이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버릴 수 없는, 그래서 계속 1972년까지 미군이 여기를 확보하고 있었죠. 점거하고 있었죠. 주일미군의 70%가 이제 오키나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후텐마, 후텐마 기지, 또 가데나 비행장 이런 데는 이제 최대 공군, 주일미군의 최대 공군 기지가 되죠. 여기 이제 가데나 비행장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그 공군 전력이 한반도 유사시에 막 전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제3 해병 기동군이 있어가지고 해병대 전력이 어느 지역이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키나와는 과거 이제 류크 왕국이어가지고 류크 왕국의 왕궁터인 이제 슈리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섬들이 막 여기 이제 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제 오키나와를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나시의 이제 모습이지만은, 이 오키나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섬과 바다, 또 이제 게라마의 섬들이라고 하는데, 이 게라마의 섬이란 건 오키나와가 있다면은, 오키나와 해안의 나시에서 한 40km 떨어진 이 동중국 해상에 흩어져 있는 한 2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섬이라는데 굉장히 또 아름답다고 합니다. 최동단으로부터 최서단까지 거리는 약 1000km이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거리는 약 400km로 상당히 이 넓은 지역에 또 굉장히 원거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오키나와에 있는 섬들이 분산돼 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요, 일본 전국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의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 보았는데요. 어째 재미있고 유익하셨습니까? 보셨겠지만은 일본을 작은 나라라고 혹자는 얘기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남북으로 3,900km 길이의 긴 열도에다가 이 바다로 둘러싸인 4천여 개의 섬을 가진 일본이 거기에 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포함하면은 인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지닌 큰 나라이기에 짧은 시간에 일본을 파간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본 열도를 지역별로 한번 쫙 개간해 보고
그 일본 전국을 저와 함께 현 단위로 홋카이도서부터 오키나와까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의 지형 그리고 지역이 눈에 좀 익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두 번만 더 보시면은 일본 열도가 눈에 쏙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채널을 열심히 보시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 일본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